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8일 새벽 1시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재명 의원 체포 동의안 설명을 하자 이례적으로 민주당 의원들도 야유를 퍼붓지 않고 경청하는 자세를 취했다고 합니다. 한 장관이 너무나 쉽고 정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하니까 이 적대적 세력에서도 흥미를 가지고 들어주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어제 이탈자가 수십 명 생긴 원인 중에 하나가 한동훈 장관의 제안 설명이 너무나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기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제 설명에서 핵심적인 내용, 재밌는 부분을 추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제 쭉 설명을 듣고 있으면 그동안에 수많은 기사를 통해서 접했던 이 대장동 사건보다는 훨씬 더 요약되고 알기 쉽게 한 장관이 설명을 했습니다. 한 장관의 장기는 어렵고 복잡한 것을 아주 단순화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걸 아주 쉽게 짤막하게 이렇게 전달하는 그 언어 능력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을 본질을 어제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약하면은 성남 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1. 공정 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2.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고, 그래서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 시민에게 천문학적 피해를 준 범죄입니다. 비유하자면은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게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인데, 그래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인데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은 대단한 것 아니냐라는 변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라는 이야기죠. 한동훈 장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장동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 개발은 첫째가 토지 확보, 즉 땅 작업이고 둘째가 인허가,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 두 가지에 드는 비용과 불확실성, 그리고 로또 잡아보려는 민간업자들 간의 과열 경쟁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그 두 가지를 관에서, 이 관청에서 책임지고 확실히 해결해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 준다면은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짜로 먹으려는 이자들에게 이재명 성남시장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까지 삭제함으로써 당군 이래 최대의 특혜를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례 대장동 사업에서 이재명 시장 측은 다양한 사기적 수법들을 동원했습니다. 첫째, 이 시장은 대장동 원주민으로부터 강제로 땅을 수용할 때는 이미 확정된 서판교 터널 개통 사실을 고의로 숨겨가지고 땅값 상승 반영 없이 싸게 해주고 값싸게 사도록 해주고, 불과 몇 달 뒤 김만배 일당이
그 땅을 팔아서 돈을 벌 때에는 서판교 터널 개통으로 인한 땅값 상승을 반영하여 비싸게 팔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땅값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도록 해 주었다는 겁니다. 둘째, 이재명 시장 측은 미래 대장동 공모 지침서를 남욱, 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아예 수험생이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입니다. 같이 만들었다는 업자와 관이 공모 지침서를 같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이 말대로 수험생이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해가지고 시험 봐서 만점 받도록 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투자금으로 3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그 2,000배가 넘는 7,88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실제로 챙겼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 모두가 공분한 지점입니다. 성남시가 땅 작업에 수용권을 행사해주고 인허가 원하는 대로 책임져주고 경쟁자까지 막아주었는데 김만배 일당이 뭘 했다고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 수천억 원을 가져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당군 이래 최대의 치적이 아니라 당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장은 성남FC 구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시장은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취적을 위하여 운영자금도 확보해 두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성남FC를 창단했습니다만 그야말로 곧바로 부도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성남FC의 부도는 이 시장의 정치적 부도를 의미했으므로 이를 모면하기 위해 성남 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거래하듯이 팔았던 것으로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서 이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 혐의의 본질입니다. 그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후불죄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되었습니다. 요거는 한동훈 장관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후불죄 뇌물, 할부식 뇌물.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끈끈이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한 것입니다. 불법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그 다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허가는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시장이 성남 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사유화하여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타겟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인허가를 팔고 뇌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인허가를 상품화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입니까?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비리 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개인비리인데 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이렇게 이재명을 사고 돕니까?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연설을 듣고 이탈자가 더 많이 생긴 것 아닐까요? 말을 잘하면은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둡니다. 어제부로 이재명 의원은 정치적으로 사실상 끝났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적 사망 선고라고 했습니다. 저 좌파 언론도 리더십에 치명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동훈이 이재명을 꺾은 날이었습니다. 어제는. 감사합니다.